안녕하세요, 모토볼라입니다. 자, 오늘은 10일간의 이제 일본 규슈 투어 영상이 4개월간 업로드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본으로 가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녀온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후기로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준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시모노세키로 가는 페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및 서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운전면허증. 요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이게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증으로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거를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가까운 경찰서를 가면은 발급해주니 편하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륜자동차 등록 증서를 영문 버전으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가셔서 이륜차 일시 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발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륜자동차 등록 증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주소부터 바이크명 그리고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틀린 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부가넬이라는 이제 그 선박회사에다가 서류를 보내거든요. 그때 그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고 틀리면은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씩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영문 버전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증서 영문 버전 English 빠밤. 자, 그리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이거는 바이크를 등록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히 챙겨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권이죠. 여권인데, 여권은 뭐 요즘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시청 가서 신청하시면은 뭐 일주일 이내로 나오니까는 10년짜리로 하셔갖고 꿀빠는 해외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식별기후 스티커라는 이제 스티커를 발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 같은 데 가셔서 이륜자동차 등록 증서를 발급을 받으시면은 영문 버전으로 이 ROK 스티커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내 차량 번호판이 이제 한국 번호판이잖아요. 뭐 가나다라 마바사 1234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영문으로 표기된 번호판으로 하나를 더 제작을 해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드는 이제 번호판인데,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시면은 제작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ROK 스티커도 거기 같이 판매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쁘게 돼 있는 걸로. 그거를 같이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붙이시면 되는데, 그 붙이는 기준이 한국 번호판이 있고 그 밑에다가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탑박스 같은데 잘 보이게 뒤에서만 붙이고 다니시면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티커 형식으로 이렇게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크릴판을 따로 이제 제작을 해갖고 그 위에다가 영문 스티커를 붙이고 그거를 이제 그 번호판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녔는데, 저도 올 때 알았어요. 이게 한국 번호판이랑 영문 번호판이랑 같이 보여야지 이게 맞다는 게.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올 때 그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번호판 그 밑이나 위에다가 영문 번호판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훨씬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이륜자동차 등록증서, 그리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그리고 여권, 이렇게 4가지 서류를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 서류들은 원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본을 각각 2부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하셔갖고 가지고 계시면은 부산에서 출발하실 때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는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부가내리에 보내야 되는 배편 준비물인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필히 성공을 하셔야 돼요. 성공이 안 되면 이 작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연휴가 아닌 이상은 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예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끝나셨다면 이제 출국일로부터 7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서류 스캔본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부가내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빠밤. 자, 여기 창에 보이시는 3번 출국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 청구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KR로 전송해 주십시오. 서류는 내용이 정확히 식별될 수 있게 준비를 하여 주시고,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당사는 원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뭐 당연한 말이에요. 원본은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정확한 파일 전달을 위해서 그냥 서류를 이미지 사진으로 찍지 마시고 스캔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그쪽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전달해야 될 파일은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그 서류들을 보내면 되는 건데, 여권 사본, 그리고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사본, 그리고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그리고 영문 버전 사본,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증 사본인데, 국제 운전면허증을 보시면은 여러 장의 페이지가 있어요. 인적 사항과 유효기간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지. 발음하기 졸라 힘들어. 출입국 수속을 위한 필요 서류 제공 동의서. 이 서류는 부가내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 서류들, 그러니까 여권 사본,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사본, 그리고 이륜 자동차 등록 증서 영문 버전,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증 사본, 그리고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정보 요청지, 그리고 출입국 수속을 위한 필요 서류 제공 동의서, 이렇게 6가지를 아까 보셨던 부가내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시면은 하루 이틀 사이로 확인 전화가 와요. 확정이냐 아니면 반려냐. 확정이면은 그냥 오케이, 출발 전까지 기다리면 되고, 뭐 만약에 반려가 나면은 서류에 무언가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다시 서류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으로 가시면은 부가내리 부스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티켓팅을 해주면 되고, 일단 제가 다녀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금이 8월달에 한번 변동이 됐어요. 원래는 30만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50만원대로 변동이 됐는데, 선박 운임이 52만원. 이 금액에 운전자 1명, 2등실 여객 운임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2등실이 좀 여러 명이서 자는, 그 제주도 갈 때 그 여러 명이서 자는 그런 방인데, 저는 그런 방이 싫어가지고 좀 객실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2등석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시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룸차지 요금까지 포함을 해갖고 10만원이에요. 룸차지 요금과 2명이서 가면 그 룸차지 비용을 따로 내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10만원을 총 추가를 해줬고, 선박운임과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왕복으로 이제 지불을 이때 같이 하시면 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류 할증료 19,000원을 더해서 총 63만 9천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세관으로 가시면 관세 무역 개발 수수료 10,000원을 또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부산에서 이제 지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출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빠밤! 자,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고, 통관 시 지출되는 비용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 현금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바이크를 배에서 하선을 하고, 하역장 같은 곳에 이제 차량 및 바이크를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모아놔요. 모아놓는데 수금하는 것 마냥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 돼요. 1개월이고 의무적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고 도로 다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은 5,360엔. 자차는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의 기본 보험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천만원 한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번호판에 붙일 수 있는 네모난 스티커를 하나 주는데, 번호판 빈 공간에다가 그냥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수입 보증료
라는 건데, 어찌 보면은 여행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가격이 근데 꽤 셌어요. 2000cc 미만은 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정도죠. 차량과 바이크 동일한 금액인데 이것도 현금으로 내셔야지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영수증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불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후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산에서 일본까지의 소요 비용을 내게 되는 거고,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또 넘어갈 때는 유료 할증료 및 터미널 이용료 620엔, 그리고 국제 관광 여객세 이것도 1000엔만 지불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올 때만큼 내지는 않죠. 저희 왕복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일 동안 일본 투어를 하면 느낀 점, 이렇게 하면 좋았을 점을 짧게나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크를 타고 가신다면 짐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큰 바이크는 필요가 없어요. 쿼터큐브면은 충분합니다. 현금은 많이 바꿔가실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페이라는 아주 훌륭한 결제 시스템으로 편의점이나 뭐 대형마트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애플페이로 다 결제가 돼갖고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현금을 100만원 정도인가 바꿔갔는데 저도 한 2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80만원밖에 안 쓴 거지. 신용카드 결제되는 곳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핸드폰 로밍은 유심으로 사셔갖고 여유있게 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속도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일본 투어를 가기 위한 과정과 비용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본 투어 정말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도전하세요. 뿅!